일단은 수열이라는 게 요거부터 보고 용어를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수열이라는 거는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 그러니까 수를 그냥 나열했다고 해서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수를 나열을 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첫 번째 항, 제1항, 그리고 이게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해서 제2항, 제3항, 제4항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봐봐. 내가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2, 세 번째 항이 3 이렇게 간다는 걸 알면은 n번째 항에는 누가 올까를 생각을 했을 때 n이 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n번째 항에는 누가 일반적으로 오겠다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n번째 항인 an, 이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n번째 항은 AN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n번째 항인 AN을 보통 일반 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어 이 정도 알면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부터 한번 볼게요. 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3을 더해가면서 수가 쭉 나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가 지금 이 둘의 차가 3, 이 둘의 차가 3, 둘의 차가 3, 둘의 차가 3이죠. 이런 식으로 이 차가 계속 같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공통된 차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은 공차가 계속 똑같은 수열이다라고 해서 공차는 보통 D라고 써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일반항은 보통 AN이라고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이 아까 그 친구를 다시 불러와 보자.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4.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공차가 3인 거잖아요. 이 친구는 1에다가 3을 한 번 더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3은 7, A4는 10 뭐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첫 번째 항 1에 공차를 2번 더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차를 3번 더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 n번째는 어떤 애가 올까를 생각을 했을 때요. 첫 번째 항에다가 이 공차를 몇 번 더한 애가 올까를 생각을 하면은 n-1번 더 했겠죠. 공차를. 그래서 이게 n-1개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3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 친구는 첫 번째 항이었고요. A1이었죠. 그 다음 이 친구는 공차였잖아요. 그쵸? D죠?
그래서 우리가 공차를 보통 B라고 하고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쓰지만 그냥 A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항 AN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두 번째 항, 두 번 더 하면 세 번째 항 이렇게 되니까 n번째 항은 공차를 n-1번 더 했다고 해서 공차 곱하기 n-1 한 거를 첫째 항에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 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등차 수열의 합 한번 볼게요. 합은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요. SN이라고 쓰거든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SN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아까 그 등차 수열 다시 불러오자.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7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7이네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7이네요. 다 똑같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냐? 사실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한 얘기긴 해요. 왜냐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7인데 얘는 공차를 하나 뺀 거고 얘는 공차를 하나 더한 거거든? 상쇄되니까 어차피 얘랑 얘 더하면은 17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공차 하나 뺀 거, 공차 하나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상쇄될 테니까 이렇게 더하면 17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17로 똑같으니까 자 이거를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6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겠죠. 17 곱하기 3 이렇게 구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17은 뭐 한 거냐면 1이랑 16 더한 거야. 뭐 한 거냐면 첫 번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 더한 거죠. 그리고 3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7이 3개가 있어서 이렇게 곱하기 3을 한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이 6개 있으니까 이거를 2개씩 짝을 지어주면은 결국엔 짝꿍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3인 거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항의 개수가 6개인데 그거를 2개씩 짝을 지어줬으니까 결국엔 3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냐? 자, 그 합은 첫째 항 더하기 우리 마지막 항은 뭐 라스트라고 해서 L이라고 보통 쓰니까 L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해서 써요. 그래서 N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 그러면은 이 등차 수열의 합 SN은 A 플러스 L 곱하기 2분의 N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짝수계라서 짝을 이렇게 2개씩 나누는 거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홀수계면 어떻게 되냐? 홀수계일 때도 한번 보자. 홀수계일 때는 이거 하나 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냐면 14 이렇게 되네요. 얘도 더하면 14. 자, 이 친구는 어때요? 이거는 7에다가 2배 하면 14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에 따르면 그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을 한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을 한 다음에 곱하기 뭘 하는 거냐면 2분의 5를 하는 건데 자, 2분의 5 하는 게 맞는 게 뭐냐면은 짝꿍이 하나,
두 개 생기고 이 친구는 이거의 반토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4가 2.5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5면 2분의 5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구하면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홀수 계여도 n이 홀수 계여도 짝수 계여도 마찬가지로 이 합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마지막 항이라는 게 우리 항의 개수가 n개니까 마지막 항이면은 n번째 항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n번째 항이라고 하면은 an인 거거든요. 근데 an은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a 플러스 n-1d. 그러면은 이 식을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2a 플러스, 그러니까 l 대신에 이걸 쓰는 거죠. 2a 플러스 n-1d에다가 곱하기 2분의 n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합 공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뭐 외우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외우기 전에 우리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 문제 풀 때 생각보다 공식 그대로 쓰기보다는 뭔가 이 등차수열의 그 구조를 이해를 하고 좀 직관적으로 푸는 게 더 중요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등차수열이 어떤 n지 그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왜 저렇게 나왔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랑 지금 합봤고요. 그 등차 중항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거까지만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등차 중항 보면은 A, B, C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요 딱 중간에 있는 이 친구를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등차 중항에서 어떤 게 성립이 되냐면은 자, 이 친구는 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차를 하나 뺀 거니까 B-D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라는 친구는 이 B에서 공차를 하나 더 했을 테니까 B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해봐요. 뭐가 되냐면 이 D가 없어지고 2B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A 플러스 C 해서 2로 나누면 여기 중간에 있는 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당연한 게 뭐냐면은 봐봐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면은 이렇게 세 개가 쪼르륵 있을 때 이 두 개 사이에 딱 뭔가 이렇게 뭔가 간격이 이렇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수직선 위에 만약에 표현을 했다. 그러면 A랑 C에 딱 중간에 B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더해서 2로 나눈 게 딱 중간이란 말이야. 그럼 더해서 2로 나누면은 P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등차 중앙은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등차 수열을 만약에 이루는 뭐 세수가 있다. 요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만약에 있잖아. 그러면은 보통은 그 등차 수열을 항들을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놔요. 보통은 가운데 A를 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D 뺀 거, 하나는 D 더한 거. 왜냐면은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줄 때가 많거든. 그래서 더하면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놓는 게 편하고요. 만약에 내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대칭이 되게 해야 더해가지고 D가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를 일단 가운데 있는 애를 a-d, a 플러스 d라고 놓고요. 여기가 그러면 플러스 2d를 해야 이 다음 게 나오니까 공차가 여기서는 2d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친구는 2d를 더한 거, 요 전 친구는 2d를 뺀 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대칭을 이루게 잡는 것이 좋겠죠. 그래가지고 대칭을 이루도록 문자를 설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 규칙 찾기예요. 규칙 찾기라서 보면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4 그럼 그 다음 마이너스 5, 6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애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n번째는 어떤 애가 올 거냐를 생각을 했을 때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짝수 번째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면은 AN을 일단 앞에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왜냐면 홀수 승하면은 마이너스, 짝수 승하면은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만 보면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이니까 n번째 항은 n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요. 얘는요. 자,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야. 그치? 그러면은 a, n은 일단 형태 자체가 분수꼴로 돼 있으니까 분자랑 분모 따로 지금 규칙이 쭉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놓을게요. 그 다음에 분자는 1, 2, 3, 4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n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분모 보니까 첫 번째 항은 3. 이 친구 1 더하기 2잖아. 이 친구 보면은 두 번째 항인데 거기다 2 더했죠. 5는 어때요? 세 번째 항인데 3에다가 2 더했고 네 번째 항 4에다가 2 더했잖아요. 그죠? 그럼 n번째 항은 n에다 2 더했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자, 우리가 뭔가 두 개를 곱한 꼴로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건 알 수 있어. 그죠? 얘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이렇게 가니까. 자, 앞에 것부터 볼게요. 1, 2, 3, 4 이렇게 가니까 n번째는 n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보면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항은 1 더하기 1, 두 번째 항 2니까 2에다가 1 더한 게 3. 4는요, 세 번째 항이 3인데요. 3에다가 1 더하면 4 되고요. 얘는 4에다가 1 더하면 5 되니까 n번째 항은 n에다가 1 더한 거가 뒤에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요거 규칙 찾는 거 잘 하셔야 되는 게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서는 뭐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 똑같은 수를 더한다든지 똑같은 수를 곱한다든지 해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뒤에 가서 수열의 합부분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다양한 수열들이 나오고 규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식을 일반항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 일반항을 세울 수 있어야 또 시그마 해가지고 우리 수열의 합도 구할 수가 있어서 규칙 찾는 거 잘 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B단계 문제 한번 볼게요. 쭉. 자, 유형 1번부터 볼게요. 공식 가지고 식 세워가
가지고 연립해서 하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 자체를 최대한 뭔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최대한 쌤이 공식을 안 쓰고 푸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A 6이 11이에요. 그쵸? 근데 32가 되려면은 얼마를 더 해줘야 되냐면은 플러스 21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7번 곱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아니 3을 7번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6번째 항이 11이었어. 근데 내가 공차를 갖다가 자, 한 번 더 하면 그 다음에 A7 나오겠죠? 두 번 더 하면 A8 나오겠죠? 근데 7번 더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겠어요 이게? 13이겠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물론 공식 써가지고 연립해가지고 A랑 D 구한 다음에 K 값 구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서 저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식 세우셔야 돼요. 이거는 식 세워가지고 식 할 때도요.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운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알면은 금방금방 식 세울 수 있어요. 이거는 세 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 했네 할 수 있고, 이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 했네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 친구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 했네 할 수 있고, 이 친구는 또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4번 더 했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랑 D에 대한 식이 2개가 나오고요. 연립을 하시면은 A랑 D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랑 D 값 구하면 A27은 A 플러스 26D 이렇게 세울 수 있으니까 A랑 D 대입해서 여기 A27의 값 구하시면 돼요. 나머진 계산이니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있는 대표 문제 볼게요. 자, 제 7항이 29고 제 10항이 2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도 물론 식 세워가지고 A랑 D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어요. 7항에서 10항까지 넘어가려면은 플러스 3D 쓸 거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 9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9 해서 D가 마이너스 3이다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이 친구 첫 번째 항 구하려면은 이 친구에서 그냥 이렇게 보자. A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한 거.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29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A 값이 47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N을 뭐라고 세울 수 있냐면 47 플러스 n-1 곱하기 D 해가지고 이제 세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식 뭐 풀어주면 되냐면은 요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n이 뭐일 때부터 음수가 되는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부등식 풀어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해보시고요.
다음 유형 4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4번에서는 자, 1과 100일 사이에 19개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는 모르네요. 자, 공차는 몰라. 자, 공차는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공차를 몇 번 더해서 얘가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1부터 A19까지 숫자가 19개 있을 거고 이거 두 개까지 합치면 21개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1부터 시작을 해서 100일까지 갈 때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냐면 20번 더해야 돼요. 그죠? 총 21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는 101이라는 친구는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차를 20번 더해서 만든 애기 때문에 이렇게씩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공차가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그쵸? 그래가지고 A8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첫째 항을 1로 잡으시면 안 되죠. 첫째 항이 요거예요. 그래서 1에다가 5를 더해서 A1이 6 이렇게 나오니까 첫째 항을 6으로 잡아가지고 A8 구하셔야 되겠죠.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형 5번은 등차 중항이랑 관련된 건데 등차 중항은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온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식만 잘 세우면은 A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식 어떻게 세우면 돼요? 2분의 2A 플러스 4는 A제곱 플러스 2A. 그럼 뭐 A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뭐 정리하면은 요거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A 하면은 마이너스 1 하고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등차 중항 식만 잘 세우시면 되고요. 자, 유형 6번 보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쌤이 어떻게 잡으라고 했냐면 가운데 있는 거를 A로 잡고 양 옆을 D 하나 뺀 거, D 하나 더한 거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왜냐면은 보통은 세수의 합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D가 사라져서 3A 얘가 21 이렇게 되니까 항 하나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제곱의 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 얘는 7-D니까 이거 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가 7이니까 7제곱 그리고 이 친구는 7 플러스 D니까 7 플러스 D의 제곱 이게 제곱의 합이겠죠. 얘가 165다 이거예요. 식은 됐나요? 그럼 이거 풀어주면은 뭐 D에 대한 식 풀어주면은 되니까 요거는 계산해서 D 구하시면은 요거 다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수의 곱도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한번 볼게요. 유형 7번에 있는 거. 유형 7번에 있는 거 보면은요. 보니까 A2가 4고 A5가 21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물론 식 세워가지고 A랑 D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이렇게 갔을 때 내가 공차를 3번 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4에서 20이 가는 거는 18이니까 3D가 18이다. 뭐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D가 6이라는 걸 알면 두 번째 항이 4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2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차를 한번 빼면 되니까. 그러면은 자,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은 물론 공식 있어요. 이렇게 공식 있는데 첫째 항이랑 맨 끝 항이랑 더해서 이게 지금 20개 항이 있으니까 짝꿍이 총 10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첫째 항이 아까 마이너스 2라 그랬고요. 자, 그럼 20번째 항이 얼만지만 우리 알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공차를 19번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얼마냐? 112 이렇게 되나? 112 이렇게 되니까 자, 첫 항이랑 끝 항이랑 이렇게 더한 다음에 이 짝꿍이 10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8번 보면 자, 아까 앞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두 수 사이에 숫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든 거 똑같은데 이번에는 합이랑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더 쉬워요. 왜냐면은 두 수 사이에다가 숫자를 넣는다라고 해서 첫째 항이랑 맨 끝 항이 아예 숫자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 이 합은 어떻게 아까 구하라 그랬냐면 얘하고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n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첫째 항이랑 맨 끝 항이랑 이렇게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해주면 되는데 항이 자 요렇게 하면 n개 거기다 2개가 더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예요. 그쵸? 요게 660이다니까 n값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형 9번 볼게요. 자, 유형 9번도요. 물론 우리가 n은 지금 요게 10이고 요게 20이니까 n은 아는 상태라서 합공식이 이건데 n을 알면 a랑 d 두 개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식 하나 세우고 이거 가지고 식 하나 세워가지고 a랑 d에 대한 식 두 개를 세워서 연립을 해서 a랑 d를 구한 다음에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공식을 최대한 안 쓰자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A1부터 A2 쭉 해서 A10까지 더한 게 140이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480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A11부터 A12 쭉 해서 A20까지 더하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게. 그냥 요거 빼기 요거 하시면 되죠. 340이잖아요. 얘들아 그러면은 A21부터 쭉 해가지고 A30까지 더하면 얼마일 것 같아?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200) 차이 나니까 이것도 200 차이 나거든? 540이거든?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10D
10D만큼 차이 나죠. 얘랑 얘는 어때요? 10D만큼 차이 나죠. 맞아요? 얘랑 얘는 어때요? 10D만큼 차이 나고 얘랑 얘도 10D만큼 차이 나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똑같이 여기에서 여기 10D 더하고 10D 더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0D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100D를 더하면 또 얘가 나오는 거고. 이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지금 200 차이면 얘랑 얘도 200 차이 이렇게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54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구하고 싶은 S30은 뭐냐? 이거 다 더한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유형 10번은 보니까 이거는요 지금 다섯 번째 항이 8,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자 요렇게 가는 와중에 우리 플러스 8D 할 건데, 여기서 여기 가려면은 마이너스 24 해야 되니까 8D가 마이너스 24라서 D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에다가 D를 4번 더하면 8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8이라서 A가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랑 D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A랑 D를 알기 때문에 사실 SN이라는 거는 A랑 D를 만약에 알잖아요. 그러면은 N에 대한 2차식이라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뭐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은요. A가 2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0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플러스 값이 더 이상 안 나오고 딱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20부터 해서 17, 14 쭉 해가지고 뭐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와요. 그쵸?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첫째 항까지 더한 건 20,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건 20 더하기 17, 그 다음은 20 더하기 17 더하기 14. 계속 숫자가 작아지긴 하지만 합은 어쨌든 계속 증가하죠. 플러스니까. 근데 여기까지 딱 더하면은 내가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 1 더하는 순간 다시 작아지죠. 계속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제는 계속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최대가 되려면은 어디까지 더하면 되냐면은 어디까지 더하면 되겠어요? 딱 마지막 양수항이 나올 때까지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양수항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반대로 얘들아 첫째 항은 음수고 그 D가 공차가 0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구하라고 하겠어? 최소값 구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반대로 음수가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딱 양수가 나오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값은 결국에 마지막 음수항까지 더하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최대 최소라서 2차식의 최대 최소로 풀 수도 있기는 한데 은근 식이 되게 복잡하거든. 그리고 만약에 A나 뭐 D 같은 거를 만약에 안 주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또 더 복잡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좀 기억을 해가지고 푸는 게 좋겠다. 거의 다 했어 얘들아. 조금만 또 하면 이제 끝나요. 두 개만 더 하면 돼. 두 개만. 자, 유형 11번은 그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인데요. 이 친구는요. 자, 우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보통 어떻게 써요? 3k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요. 결국에 3n 플러스 1이라고. 3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쓰잖아요. 그쵸? 아니면 3n 마이너스 2라고 쓰던지 뭐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일반항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거든. n에 관한 1차식. 이거를 딱 보고 우리가 이거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n에다가 0을 넣으면 1, 1을 넣으면 4, 그리고 뭐 2를 넣으면 7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 얘도 등차 수열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뭐 공식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우리가 1부터 지금 쭉 하면은 아마 100까지 나올 건데 1부터 100까지의 그 합을 구하던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자, 마지막 요 유형 12번은요. 활용이라서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식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요. 여기는 지금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의 합이 530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했으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를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첫 항이 A고요. 그 다음 A 플러스 1, A 플러스 2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개니까 A 플러스 19 이렇게 있는 애라고 하면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쵸? 그거의 합이 5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인 것만 잘 확인을 하시면은 뭐 A가 얼마인지는 금방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요 친구가 얼마냐 요거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